나는 그런 거는 돈 주고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그따위 거 필요 없다고 피해자가 말하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역시 없었습니다. 강제동원 피고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 제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된 데에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본이 양보한 건 별로 없습니다. 부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해법대로 배상액이 지급되면 논란은 가라앉을 것이고 김대중 오부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반격 능력 보유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습니다. 수미와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日韓米3カ国の間でも安保協力を力強く 독도 부근 해상에선 한미일 3국이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미안부 합의 이행과 함께 독도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거침없는 요구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네, 먼저 그러면 지금부터 규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안보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얼마나 허공에 찬 얘기인지 우리 최백은 교수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데 교수로서 편안하게 연구실에만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다시 강장으로 나왔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최백은 교수입니다. (2019년 7월) 군국주의자 아베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수출 규제, 아니 무역 보복, 아니 경제 침략을 해왔을 때 국민이 불안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이 생존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옛 선비들은 책상을 잠시 물리고 백성과 함께하였듯이 저 역시 같은 심정으로 광장으로 나갔었습니다. 당시 저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아베의 경제 침략을 보며 하늘이 대한민국을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방송이나 거리에서 연설하며 세 가지 점에서 아베에게 고맙다며 땡큐 아베를 외쳤습니다. 하도 고마워서 언젠가 마주치면 막걸리 한 잔 사겠다는 농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고마운 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는 해방 이후에도 세 가지 트라우마를 갖습니다. 정치적 종속성, 경제기술적 종속성, 그리고 의식의 종속성이 그것들입니다. 상처가 오래 남는 순서입니다. 경제기술 면에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이른바 소부장 분야입니다. 우리의 대일 의존성을 이용해 핵심 부품과 소재 등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경제 논리적으로 볼 때 아주 멍청하고 자기 발등을 찍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우리가 단결하면 이길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자기 발등 찍기를 계기로 우리 소부장 분야를 자립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수입 다변화 등으로 세계 3위 경제 규모인 일본의 경제 침략을 잘 막아내면 우리 의식 속에 뿌리 내려진 열패감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우리 사회의 토착 예고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경제 침략 속에 일본 편을 들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우리 안에 토착 애구들이 커밍아웃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국민은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가라. 심지어 10대들도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부모님들은 끝까지 싸워달라며 모두가 단결했었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아베 수출 규제는 한국의 탈일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한국에게 도의적 우위성을 준 일본 통상정책의 흑역사로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완성이었었습니다. 저는 이 승리는 촛불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일본을 한참 앞서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 모든 것을 후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폐기, 즉 수출관리 우대국 복귀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WTO 제소를 취하함으로써 일본의 무역보복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경제 침략에 대항해 일본 의존을 줄여왔던 우리나라를 다시 일본에 대한 의존 심화를 만들 수 있게 하며 이것을 한일 협력이라고 포장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일본 소부장 산업에게는 시장 확정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우리 기업의 소부장 부문에 자립화 노력에는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범죄자에게 입은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범죄를 방조하는 한국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국민은 이들을 매국노라고 부르지 않나요? 자국민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며 일본은 인류사회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정직한 국가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문제를 자신의 면전에서 언급하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윤석열의 모습은 일본 총리를 아련하는 조선 총독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사법부 최고재판의 결정도 지켜내지 못하는 윤석열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나요? 대한민국을 식민지 조선으로 추락시키는 이런 대통령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막지 못하면 한반도는 전쟁의 화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군사 패권주의를 등에 업은 일본 궁극자이들은 잃어버린 30년의 출구를 한반도에서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선조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됩시다. 우리는 다른 거는 못해도 한일전은 이길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국가를 구한 것은 위정자들이 아닌 국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맙시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